그렇게 살 거면 당장 나가. 당신이 나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맨날 이런 식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내가 못하겠다고 했잖아. 제발 좀 놔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진 목소리. 서로의 얼굴을 붉히며 싸우던 두 사람은 결국 나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5가지 실질적인 방법과 제가 종묘공원에서 만난 노인분들로부터 배운 소중한 인생 교훈을 특별히 공유해 드립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9세 박민수입니다. 제가 4년 전 직장에서 은퇴했지만 아직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두 자녀의 교육비로 저축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백수가 된 딸과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매일 돈 얘기만 하고 당신 같은 사람은 노후 대책도 없이 어떻게 살려고 했냐며 구박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아내와 다투고 답답한 마음에 새벽 4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종묘공원에서 무료 급식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오늘은 용기를 내어 가보았습니다. 겨울이라 아직 동이 트지 않았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새벽에 종묘공원으로 향하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간간히 택시가 지나가고 일찍 문을 연 편의점에서는 따뜻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 빛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져 잠시 들어가 뜨거운 커피를 샀습니다. 손을 녹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추웠습니다. 날씨 앱을 보니 영하 6도. 퇴직 전에는 이런 날씨에 집 밖으로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날씨에 새벽부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종묘공원이 가까워질수록 나이 드신 분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저와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손수레를 끄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마 폐지를 모으는 분이겠지요. 새벽 6시 종묘공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노인분들이 줄을 서 계셨습니다. 영하 6도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노인분들은 무료 급식 번호표를 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줄은 공원 입구에서부터 꽤 멀리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나와 계시다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망설이다가 저도 줄의 맨 끝에 서기로 했습니다. 앞에 서 계신 분들은 대부분 70대는 넘어 보였습니다.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계신 분도 있었지만 낡은 외투 하나만 걸치신 분도 계셨습니다. 처음이신가 봐요. 앞에 서 계시던 한 할아버지께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72세쯤 되어 보이는 분이셨죠. 검은색 모자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거칠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네,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럼 일찍 오셨네요. 보통 새벽 4시부터 줄 서는 분들도 많아요.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로 새벽 4시부터 기다리셨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이 추운 날씨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급식은 언제 시작하나요? 아침은 8시 30분, 점심은 11시 30분이에요. 하지만 번호표가 있어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일찍 와서 줄 서는 거죠. 저는 43번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8시 30분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2시간 반을 더 기다려야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72세 할아버지도 같은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김 씨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사연이 있으세요. 저도 20년 넘게 회사 다니다 IMF 때 나왔지요. 그 후로 장사도 해보고 별짓 다 했지만 결국 이 꼴이 됐네요. 김 씨 할아버지의 말씀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언젠가 저도 그분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못했어요. 자녀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다들 그래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병원비예요. 제 친구는 아내 병원비로 10억을 쓰셨대요. 결국 집까지 파셨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몸이 떨려왔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아내가 아프다면, 내가 크게 아프다면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니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추위에 떨다 보니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들면 번호가 불릴 때 못 들을까봐 계속 졸음과 싸웠습니다. 공원 구석구석에서는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도 간간히 보였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보듯이.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미 그런 시선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대기업에서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때 정리해고되고 퇴직금으로 식당을 차렸지만 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택시 운전, 경비 아르바이트 등을 하셨지만 지금은 나이가 많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지만 다들 제 살기 바쁘죠. 명절에나 얼굴 보는 정도예요. 그래도 원망은 안 해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걸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깊은 한숨과 쓸쓸한 미소가 마음속 아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변은 점점 더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하나둘 공원을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를 힐끗 보고 지나갔지만 가끔은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 저기 자원봉사자들이 오네요. 이제 곧 시작할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중년 여성분들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게 움직이며 급식소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함보다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8시 30분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번호순으로 부르시며 줄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43번이라 비교적 앞쪽이었지만 100번 이상 받으신 분들은 훨씬 더 오래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줄을 서서 배식대 앞으로 가니 주먹밥과 단무지, 된장국이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푸짐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메뉴지만 그날따라 정말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추위에 떨며 기다린 탓인지 아니면 함께 먹는 사람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맛있는 아침을 먹었습니다. 자리 괜찮으세요? 같이 앉을까요? 김 씨 할아버지가 말씀하셔서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은 8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였고 이미 여러 노인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여기 계신 분들과 모두 안면이 있는 듯 했습니다. 이분은 오늘 처음 오셨어요. 박 씨라고 하세요. 김 씨 할아버지의 소개에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대부분은 묵묵히 식사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사람에게
별 관심이 없으신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은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시니까요. 72세 할아버지와 식사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다른 할아버지 한 분이 합류하셨습니다. 그분은 68세였지만 훨씬 더 늙어 보이셨습니다. 머리는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 씨예요. 원래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죠. 오 씨 할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수가 적으신 분 같았습니다. 저는 원래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5년 전에 큰 사고가 났는데 보상금이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모아둔 돈을 다 써버렸죠. 직업병 때문인지 할아버지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삶의 무게가 그대로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더구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하셨다니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상은 제대로 못 받으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했으니까요. 4대 보험도 없었어요. 산재보험 처리도 안 되고 그냥 현장에서 약간의 치료비만 받았죠. 변호사 찾아갔더니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회의 불평등과 구조적 문제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평생 일했지만 사회적 안전망 없이 살아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젊으신 양반, 명심하세요. 노년에 비참해지면 목소리조차 낼 수 없어요. 돈 잘 관리하시고 건강 챙기시는 게 최고예요.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지요. 오 씨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이 언젠가는 저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김 씨 할아버지께서 공원 주변을 같이 걸어보자고 하셨습니다. 추위는 여전했지만 아침 식사 덕분에 몸이 조금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기초연금만으로 살아가세요. 월 30만 원 정도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폐지도 줍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지요. 김 씨 할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으로는 월세조차 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할아버지는 90세가 넘으셨어요. 아직도 장사하시려고 매일 새벽에 나오세요. 김 씨 할아버지가 가리키신 곳을 보니 정말 90세는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작은 손수레에 뭔가를 싣고 계셨습니다. 손수레에는 작은 군고구마 통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고령에도 일을 하셔야 하다니. 그래도 저분은 군고구마라도 파실 수 있으니 다행이에요. 몸이 완전히 안 좋으면 폐지라도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면 정말 굶어야 해요. 이야기를 나누며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노인분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은 분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계셨고 아직 번호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점심도 여기서 드실 거예요? 11시 30분부터 시작해요. 김 씨 할아버지의 질문에 잠시 고민했습니다. 원래는 아침만 먹고 갈 생각이었는데 이왕 온 김에 점심까지 먹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점심도 여기서 먹을게요. 그럼 우선 번호표부터 받아야 해요. 줄이 길어지기 전에 가요. 벌써 점심 번호표를 배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줄에 섰고 저는 57번을 받았습니다.
아침보다 사람이 더 많네요. 점심이 더 푸짐하거든요.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분들이 오시죠. 다시 기다리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김씨 할아버지께서 낡은 체스판을 꺼내셨습니다. 체스 두실 줄 아세요? 시간이나 때워봐요. 아, 예전에 좀 두었습니다만 실력이 별로. 괜찮아요. 여기서는 실력보다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체스를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체스를 두는 동안에도 김씨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기 있는 저 젊은 사람들 보이세요? 우리를 연구한다고 종종 와요. 무슨 사회학인가 뭔가. 우리 같은 노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논문 쓴다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요.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 20대로 보이는 남녀 몇 명이 노트북을 펴놓고 노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 마음은 모를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노인이 되어봐야 노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김씨 할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인분들의 어려움을 머리로만 이해했지 진심으로 공감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스를 두고 있는 동안 공원 한쪽에서는 다른 노인분들이 장기를 두고 계셨고 또 다른 쪽에서는 훌라후프를 돌리고 계신 할머니들도 계셨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작년에는 여기서 댄스 교실도 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춤도 가르쳐주고 그랬죠. 재미있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올해는 안 한대요. 춤을 추는 노인분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기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체스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11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공원은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택시나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분들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집 근처에 무료급식소가 없거나 여기가 더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이곳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사정과 아픔을 안고 이곳을 찾아오고 계셨습니다. 체스는 김씨 할아버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제가 한참 졌다고 자책하자 김씨 할아버지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양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매일 체스만 두고 있으니까요. 실력이 늘 수밖에 없죠. 김씨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공원에서 매일 체스만 두신다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대와 두셨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11시 30분 점심을 먹기 위해 다시 줄을 섰습니다. 이번에는 비빔밥과 소고기 무국이 나왔습니다. 아침보다 훨씬 푸짐했습니다. 급식소 자원봉사자분들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정성껏 음식을 담아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기 자원봉사자분들은 대부분 어디서 오시는 분들인가요? 김씨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교회나 성당에서 많이 오시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급식소가 많아요. 여기는 지역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다른 분들이 오시지만 몇 년 동안 꾸준히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식판을 받아 이번에는 다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김씨 할아버지도 저를 따라 같은 테이블에 앉으셨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3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한 분은 성남에서 오셨다는 70대 할아버지, 다른 한 분은 72세로 보이는 할머니,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자 성남에서 오셨다는 할아버지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 처음 뵙네요. 저는 성남에서 왔어요. 이 씨라고 합니다. 여기 음식이 맛있어서 멀리서도 자주 와요. 성남에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꽤 시간이 걸리실 텐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이 들면 시간은 많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오면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식사를 하는 동안 테이블에 앉은 여러 노인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씨 할아버지는 20년간 택시를 운전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20년간 택시를 몰았어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요즘은 젊은 기사들도 많아서 경쟁이 심해요. 게다가 눈도 안 보이고 성남에서 온 이 씨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은 시력이 나빠져서 택시를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운전면허 갱신도 어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반사신경도 떨어지고 시력도 나빠지니까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동안 사고 한 번 없이 운전했는데 뭔가 서운하기도 해요. 노인분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나이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현실. 옆자리에 앉으신 72세 할머니도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일찍 잃고 분식집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웠어요. 자식들은 다 제 살기도 바빴어. 지금은 무릎이 아파서 일도 못해요. 기초연금으로 살고 있죠. 할머니의 손은 굵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분식집에서 일하며 뜨거운 물과 기름을 만지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제 딸은 지방에 살고 두 아들은 해외에 나가 있어요. 명절에도 잘 안 와요. 그래도 원망은 안 해요. 다들 바쁘게 살아야 하니까요. 할머니의 말씀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지만 지금은 혼자 외롭게 지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건강하시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김 씨 할아버지께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건강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도 못 올라가요. 요즘은 병원비가 더 걱정이에요.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아픈 무릎이나 관절을 부여잡고 계셨습니다. 평생 고된 일을 하셨으니 몸이 성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생계를 위해, 생존을 위해.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식사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음식 맛있으시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미소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씨, 저분은 말씀을 잘 안 하세요. 몇 년 전에 뇌졸중을 앓으셔서 말씀하기가 어려우신 분이에요. 김 씨 할아버지께서 작은 목소리로 귀띔해 주셨습니다. 순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르고 말을 걸었는데 할아버지께 불편함을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80대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에서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말을 걸어준 것이 고마우셨던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80대 할아버지께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제게 내미셨습니다. 사탕 한 개였습니다. 저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사탕 한 개에 할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후 커피를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노인 운전자들은 면허 취소해야 돼요. 위험하기만 하고 20대쯤 되어 보이는 청년의 말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제법 컸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도 노인 운전자가 사고 냈다는 뉴스 봤어요. 일정 나이가 되면 무조건 면허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청년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주변 노인분들의 귀에도 들렸을 텐데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리를 피하시는 분들만 계셨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저 나이였을 때도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노인분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노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다들 그럴 수 있어요. 젊을 때는 모르니까요. 김씨 할아버지께서 제 마음을 읽으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니 시간은 어느덧 오후 1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노인분들 중 일부는 이미 귀가하시는 듯했고, 일부는 공원에 남아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실 건가요? 김씨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장기 두는 것 좀 구경할까요? 재미있어요. 김씨 할아버지를 따라 공원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노인분들이 돗자리를 깔고 장기를 두고 계셨습니다. 주변에는 구경꾼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장기판을 둘러싼 노인분들의 모습은 활기찼습니다. 장기 두는 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집중하고 계셨고, 구경하시는 분들은 간간히 조언을 던지거나 감탄사를 내뱉으셨습니다. 저기 장기 두시는 저분이 여기서 최고 실력자라고 해요. 아무도 못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김씨 할아버지께서 가리키신 분은 머리가 하얗게 센 80대로 보이는 노인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손놀림은 노련했고 장기알을 움직이는 모습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장기를 오래 두셨나 봐요. 40년 넘게 두셨대요. 젊었을 때는 전국대회에도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분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장기판 주변을 한참 구경하고 있는데 김씨 할아버지께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작은 종이봉지였습니다. 목마르시죠? 이거 한잔 할까요? 종이봉지 안에는 작은 페트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막걸리였습니다. 여기서 술을 마셔도 되나요? 아, 사실 안 되는데. 그래도 다들 몰래 조금씩 마셔요. 추운데 한잔하면 몸도 따뜻해지고 좋아요. 김씨 할아버지께서 건네신 작은 페트병의 막걸리를 조금 마셨습니다. 쌉싸름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평소에는 즐겨 마시지 않는 막걸리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추운 겨울날 종묘공원의 노인들과 함께 나누는 막걸리.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공원에서 술 마시는 걸 경찰이 보면 제재가 있거든요. 김씨 할아버지께서 주위를 살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서둘러 막걸리를 마시고 페트병을 종이봉지에 다시 넣었습니다. 사실 여기 공원에서 노인들이 모여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몇 번 문제가 생겼어요. 취해서 소란을 피우거나 싸움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단속이 심해요. 노인분들이 모이는 곳이라 하더라도 규칙과 질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작은 즐거움마저 제한받는 노인분들의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장기를 두는 노인분들을 구경하던 중 갑자기 옆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노인분들 사이에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술 냄새 나게 여기서 마시지 마세요. 뭐라고요? 제가 어디서 마시든 상관 마세요. 두 할아버지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한 분은 7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다른 한 분은 60대 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60대 할아버지께서 술을 드셨는지 얼굴이 붉으셨고 말투도 약간 거칠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본다고요. 내가 언제 소란을 피웠다고 그래요? 조용히 마시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두 분 사이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주변에 계시던 다른 노인분들도 한쪽 편을 들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욕설까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경찰이 올 거예요.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어요. 김 씨 할아버지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공원을 순찰하던 경찰관 2명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소란을 피우십니까? 경찰관 한 명이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기판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길래 주의를 줬더니 오히려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70대 할아버지와 주변 노인분들이 60대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음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60대 할아버지께 다가가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주민등록증을 건네셨습니다. 술병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술 안 마셨습니다. 60대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부인하셨지만 주변에 있던 노인분들이 할아버지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페트병이 놓여 있었고 경찰관이 그것을 집어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거 막걸리 아닙니까? 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60대 할아버지는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경찰관은 신분증 정보를 확인하며 과태료 고지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장기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장기 두면서 돈 걸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노는 거예요. 돈 안 걸었어요. 장기를 두던 할아버지께서 급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기 돈이 보이는데요. 경찰관이 가리킨 곳에는 정말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장기를 두면서 작은 금액이라도 걸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건 그냥 장기를 두던 할아버지께서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도박은 불법입니다. 장기판 치워주세요. 경찰은 장기판을 가져가려 했고 노인분들은 항의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낙인데 왜 가져가세요? 공공장소에서 도박은 안 됩니다. 빨리 치워주시지 않으면 더 강경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은 계속해서 항의하셨고 상황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전기 충격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장기판 치우고 해산하세요. 전기 충격기를 든 경찰의 모습에 노인분들은 더 이상 항의하지 못하셨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장기판을 치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노인분들에게 이 장기판은 하루의 활력소이자 마지막 낙이었을 텐데 삶의 소소한 즐거움마저 빼앗기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는 게 나아요. 장기판을 치우던 한 할아버지께서 푸념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많은 노인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와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우리 같은 노인들이 모이는 곳은 항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마치 우리가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김씨 할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노인분들을 대하는 사회의 시선과 태도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의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몇몇 노인분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사실 이제 슬슬 집에 가볼까 해요.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었더니 좀 피곤하네요. 김씨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 가볼게요. 오늘 하루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어요.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반갑게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끔 또 들르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김씨 할아버지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분은 공원 서쪽 출구로, 저는 동쪽 출구로 향했습니다. 공원을 나서는 길, 문득 오늘 하루 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노인분들의 어려운 현실, 사회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 모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공원 밖으로 나오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오후 4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있었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께서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오고 계셨습니다. 손수레에는 폐지와 빈 병들이 가득했고 할머니는 힘겹게 손수레를 끌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할머니께서 거절하셨지만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손수레를 함께 끌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저기 재활용센터요. 멀지 않아요. 함께 손수레를 끌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께 여쭤보니 하루 종일 폐지를 모아도 1만 원 남짓 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매일 이렇게 폐지를 모으세요? 그럼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세 끼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할머니의 손가락마다 깊은 주름과 굳은 살이 역력했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무거운 손수레를 끌어오셨을까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78이에요. 78세. 제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 이렇게 고된 일을 하고 계신다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재활용센터에 도착해서 할머니가 폐지와 빈병을 넘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직원이 무게를 재고 돈을 계산했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모은 것들의 가치는 8,700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적네요. 보통은 10,000원은 넘는데 할머니께서 아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8,700원. 그 금액을 보는 순간 저희 불평불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저기 편의점에서 뭐 좀 사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나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할머니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할머니를 간신히 설득해서 편의점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제가 계속 부탁드리자 마지못해 따라오셨습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과자, 아니면 따뜻한 음료수. 아이고, 부담스러워요. 그냥 우유 한 팩만 사주세요. 할머니께서 우유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우유뿐만 아니라 빵과 과일, 그리고 따뜻한 어묵도 함께 골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우유만. 괜찮아요, 할머니. 오늘 저한테 정말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으니까요. 편의점에서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우유를 천천히 마시셨고,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은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봐요.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연금 같은 건 기초연금 받아요. 한 달에 30만 원. 그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폐지도 주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사회의 노인 복지 시스템이 얼마나 부족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으로는 서울에서 월세조차 내기 어려울 텐데 그 금액으로 생활하신다니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때는 사대보험도 없었고 퇴직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못했죠.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내 미래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저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할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다리가 좀 아파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참고 살아요.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병원에 가지 못하시는 현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의료 시스템도 노인분들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까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나 같은 늙은이 걱정하지 말고 젊은 양반은 본인 노후 준비나 잘하세요. 젊을 때 건강할 때 돈도 모으고 건강도 챙기세요. 나이 들면 다 소용없어요. 할머니의 조언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젊을 때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오늘 종묘공원에서 만난 많은 노인분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저처럼 직장에 다니며 꿈을 꾸고 자녀를 키우고 열심히 살았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폐지를 주우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다녀도 10,000원 남짓.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무기력하게 살아온 제 자신을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미래를 준비해야겠다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69세라는 나이가 전에는 장애물처럼 느껴졌지만 오늘 만난 노인분들에 비하면 저는 아직 젊은 축에 속했습니다. 종묘공원의 노인분들을 만나며 삶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 돈보다 소중한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생의 풍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이제라도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려 합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걱정했다며 반겨주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저도 짜증을 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안해요. 종묘공원에 갔다 왔어요. 종묘공원, 거기 뭐 하러 갔어요? 무료 급식도 먹고 여러 노인분들도 만나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거실에 앉아 오늘 본 것들, 느낀 것들을 아내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의 이야기, 오씨 할아버지의 사연,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현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내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구박했던 것이 미안했는지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심했네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볼까요? 건강도 챙기고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힘내보아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종묘공원에서 만난 노인분들의 모습이 맴돌았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결연한 의지가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벼운 아침 운동을 하고 건강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자리를 알아보려고요. 요즘 노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센터에 가서 알아볼 생각이에요. 저도 같이 갈게요. 나도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와 함께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노인 일자리 상담사가 친절하게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고 저와 아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사의 말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비록 큰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규칙적으로 일을 하며 작은 수입이라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나오는 길, 문득 김씨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분도 이런 프로그램을 알고 계실까? 혹시 모르니 다음에 종묘공원에 가게 되면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늘따라 하늘이 더 파랗게 느껴졌습니다. 어제의 종묘공원 방문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았습니다. 노인 빈곤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이 어쩌면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 더욱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며 건강도 챙기고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며 어제 만난 노인분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려 합니다. 종묘공원의 하루가 제게 준 가르침은 실로 컸습니다. 노인 빈곤이라는 사회 문제를 머리로만 이해하던 저에게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인지를 직접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더불어 노후 준비의 중요성, 건강 관리의 필요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경각심,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우리가 맞이할 노년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종묘공원에서 만난 분들의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또한 그분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적인 준비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어제 만났던 폐지 주우시는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어디선가 폐지를 모으고 계실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머니를 다시 찾아가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니 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주민센터에 일자리 알아보러 갔다 왔어. 일자리요. 갑자기 무슨? 딸에게도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딸도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빠, 저도 더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볼게요. 지금까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딸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제 경험이 딸에게도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종묘공원에서의 이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고 또 주변의 어르신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